신조중 1학년 7과 본문입니다. 주요 문장 서술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중학교 때 지금 특히나 1학년 교과서는 교과서가 단순하니까 문장도 짧아서 그냥 암기하면 서술형도 쉽게 쓸 수 있고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좀 쉽게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암기하고 그래서 본문 암기하면 점수가 좀 잘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요게 이제 중3만 가도 암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암기할 양이 너무 많은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문이 변형이 되죠. 특히나 신주는 시험이 약간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본문이 변형이 되고 이제 본문을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장을 써라. 특히나 우리 공부의 목적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게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가면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양산에 있는 웬만한 고등학교의 중간 시험 범위가 여러분 3학년 교과서 전체보다 양이 많다 그랬지.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할 거야?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 위주로 공부했던 이제 친구들, 선배들을 보면 1학년 때 한 90점 받다가 2학년 때 80점, 3학년 때 70점, 60점.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듣도 보도 못한 점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지 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서술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반드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어순을 판단하고 그 안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내가 어떤 구문을 사용해서 이 문장을 써야 하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식의 어순으로 바꾸고 문장을 분석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 훈련을 이제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쌓아야 한다. 그 말을 꼭 기억하고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장에서 마티스가 자랐을 때 이럴 때 자라다라고 하면 grow up이라는 단어. 그리고 뭐뭐 했을 때 접속사가 누구다? when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셈하고 구문 정독하면서 접속사 할 때 이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여러 번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속사가 나오면 when 이 마티스라는 단어는 이제 주절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he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티스가 이때 자랐던 건 동사를 쓸 때는 항상 가장 먼저 쌤이 시제 판단하라. 자랐던 건 과거에 지금 옛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랐을 때, 자, 그 다음에 그는 주어 동사, 떠나서 되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동사가 두 개예요. 마을을 떠나서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이 등위 접속사 and를 이용해서 자랐고 떠났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 그러면 그가 left, 떠났습니다. 어디를 떠났어요? 목적어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마을, 자기가 살던 마을이죠. 그래서 his town, 그리고는 되었다, became. 요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앞뒤로 동일한 형태를 연결하는 병렬 구조를 시험에서 많이 묻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시된 단어가 지금 과거가 아니고 고등학교 가면 요렇게다. 현재로 주고 어법에 맞게 어형을 형태를 바꿔라. 여기 시제 판단해야 돼. 항상 동사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앞뒤로 동일한 형태나 동일한 시제 연결하는지 그거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되었죠. became an artist. 그리고 파리에서 이렇게 장소 개념은 항상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문장 뒤로 빼라. 그래서 in Paris. 이런 어순 판단하는 게 반드시 훈련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쌤이 하는 말들 잘 기억하고 쌤이 지금 고3까지 가르치면서 얼마나 이 고등학생들 보면 답답한데 중학교 때 이런 어순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순으로 문장 써놓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쌤이 하라는 대로 반드시 어순 훈련부터. 그래서 서술형을 만나면 반드시 어떻게 주어 동사부터. 그들은 동사가 누구예요? 사랑했고 유명해졌다죠. 곧 그는. 그래서 여기 또 주어가 나와요. 그럼 이때는 이제 사랑했고 뭐뭐 하고라고 하면 and로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사랑했다. 동사겠죠? loved. 그의 그림을
그래서 his paintings. 그리고 곧순 그는 유명해졌다. 여기서 이제 유명해지다 어떤 상태가 되다 동사 become을 쓰고 있어요. become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다. 그래서 became 어떤 상태? famous. 자, 이럴 때 이 become 같은 동사가 우리가 비동사나 become처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데리고 온다. 이런 문법들을 많이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장을 서술형으로 지금 쓸 때 become 뒤에는 형용사, 그래서 유명해지다, became famous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어 한단 말이지. 여기에 지금 콤마가 들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티스가 노인이 되었을 때, 이때도 뭐 할 때니까 접속사 누가 필요하다? when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when 마티스가 became, 자, 되었어요. 노인이 되다. an old man이 되었을 때 그는 병에 걸리다. 이럴 때 병에 걸리다라고 할 때 fall il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병에 빠지다. fall 같은 게 어디에 톡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다. 그래서 he, 이 또 다 과거겠죠. fell ill,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는 마티스가 눈을 떴을 때, 이때도 뭐뭐 할 때 접속사 when으로 써라. 조건에 한 단어 추가라는 건 이 의미에 맞는 접속사를 추가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when 그가, 마티스가 눈을 뜨다. 그러면 open이라는 동사인데 동사를 쓸 때는 항상 시제 판단해라. 지금은 다 과거의 옛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의 눈을 his eyes. 그의 눈은, 여기서 그의 눈이 앞에 his eyes가 있으니까 이걸 뭘로 받는다? they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고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는 게 대명사고, 이 they는 그들이라는 사람도 쓰지만 그것들이라는 물건, 일반 사물을, 지금 his eyes를 봤죠. 그것들은 가득 차 있었다, 슬픔으로.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 구문이 필요하죠. 뭐뭐로 가득하다. 그게 뭐예요? be full of라는 구문이죠. 그 구문 알면, 자, 그의 눈들은 were full of 무엇으로? 슬픔으로, sadness로 가득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그 대학생들 토익 강의할 때 첫날에 이런 시험 영어를 잘하려면 첫 번째는 동사의 어법, 동사의 쓰임새, 그 다음에는 이런 구문들. 시험에서 항상 이것들을 물으니까. 근데 서술형에도 얘네들이 중요해요. 얘네들이 있으면 문장을 되게 쉽게 쓸 수가 있거든. 또 그런 것들을 시험에서 묻고. 자, 하지만 however 그는, 자, 주어죠. 그 다음에 깨달았다. 동사입니다. 그가 더 이상 그림을 잘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자, 이럴 때 이제 선생님이 구문 정독에서 접속사 훈련을 계속 시키는 이유가 보세요. 자, 그러면 그는 깨달았다. 그 다음 뭐예요? 그가 잘 그리다, 더 이상 그림을 잘 그릴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이때 주어가 동사 목적 하다라는 것, 우리가 접속사 누구를 쓴다 그랬어요? that을 쓴다 그랬지. 그래서 동사 뒤에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주어가 동사 목적하는 것, 이렇게 늘상 훈련을 했잖아.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이때는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그럼 보세요. 그가 깨달았다, 과거겠죠. realized.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하다라는, 뭐뭐 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면 쓰기 쉬워요. 그 다음에 주어, 그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원래 이제 not 나오고 anymore 라는 녀석을 붙이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자, 그러면 그가 더 이상 그림을 잘 그릴 수 없다. 그래서 과거니까요. he couldn't.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게 paint죠. 그 다음에 well 붙이면 잘 그릴 수 없다. anymore, 더 이상. 그래서 그가 realized that he couldn't paint well. 그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없다. anymore, 더 이상.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질병 이후에 몸이 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5번 같은 문장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3쯤 되고 또 고등학교 가면 접속사가 안 나오는 문장이었거든. 특히 이런 명사절을 가지고 어법으로도 많이 묻고,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많이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는 깨달았다. 다음에
주어가 동사 목적어하다라는 것을 이러면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하다라는 것 명사절의 대에서 배웠단 말이지. 그거를 여러분이 이때까지 공부했던 구문정독 학습에서 접속사를 끄집어내서 어순을 판단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걸 이렇게 지워나가지. 지워나가면서 이렇게 단어를 퍼즐 맞추듯이 끼워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 생각에는 요거 될 것 같은데 하면 다 틀리죠.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서술형이 점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좋은 등급 얻기가 힘들어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하는 구문 정독 학습 꼼꼼하게 잘합니다. 쌤이 항상 그거 할 때마다 강조했잖아.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쉽게 만들어 줄 거다. 특히 고등학교 갔을 때 이런 서술형이나 문장 독해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술형을 쓸 때도 이 서술형을 쓰는 과정을 쉽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신주중 1학년 7과 본문의 주요 문장 서술형 첫 번째 파트 학습 마치겠습니다.